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도력에 있어서는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는데 태초계보다도 달리긴 잘 가르칠 수는 있어. 이거 이제 어그로 괜히 끌었다. 저는 그 이 일 자체는 2003년 제대하자마자 학교 앞 그냥 헬스장에서 관장님 밑에서 약간 문화생처럼 청소부처럼 있죠? 맨날 빨래 개고 그때만 해도 그러다가 이제 회원님들 오시면 그 기구 설명 다 해드리고 막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한창 이제 막 우리나라의 캘리포니아 피트니스라든가 옛날에 막 대형 센터 PT들이 막 성황할 때 초기에 그럴 때부터 이제 트레이너 생활을 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와 있네요. 계속 이 한쪽의 업계에 몸담고 공부하고 계속 있었던 건 맞습니다. 업계 경력으로만 치면 2003년부터죠. 그때 문화생이었지만 아무래도 좀 짬밥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경험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을 만났죠. 그렇죠. 남녀노소, 뭐 환자부터 그럼 선수들도 막 가르쳐보고. 그럼 경찰이랑 그 소방 그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이대는 다 뭐 20대 초반? 그렇죠. 거의 20대 초반에서 많은 분들은 뭐 30대 초중반까지도 계시고 간혹 군 장교 전역을 하고 오셔서 그 약간 나이대가 남아있으니까 그때 막 30 후반, 40 초반에도 좀 준비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결돼서 궁금한 게 네. 오랫동안 이제 가르쳤었으니까 기억에 되게 남는 학생이나 이런 분들 계실까요? 아니면 뭐 되게 좋았달지 감동적이었거나 혹은 진상 진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제가 약간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간혹 있어요. 정말 못해 이 친구가 어떻게 해도 잘 안 돼서 저한테 온 거예요. 유명하다니까 그 분야를 잘 가르친다니까. 네. 특히 이제 악력이 사실은 2021년 정도에 그 유튜브가 확 뜬 게 악력을 가르쳐주는 어떤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서 제가 그때 소소하게 한 10명 정도만 데리고 완전 소수 정예로만 딱 해주고 있었을 때 얘네한테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려다 보니까 이게 안 가는 거야. 영상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제 유튜브 그때 완전 채널만 있었던 네네네. 유튜브에 링크를 걸어서 이거 봐라라고 줬는데 그러고 이제 주말이었거든요. 주말 동안 이거 보고 와라. 그리고 월요일날 다시 해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 지나고 났는데 갑자기 뭐 막 연락이 막 유튜브 댓글부터 해서 막 폭발하는 거예요. 빵 터졌구나. 그러면서 이제 빵 터져서 약간 물 들어올 때 가보자 해서 이제 유튜브를 좀 시작하게 된 계기인데 사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오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미 잘하는 친구들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잘안 사실 돼서. 다른 데 가봐도 안 되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그럼 저도 그런 친구들이 오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쳐주거든요. 그렇죠. 막 주말에 아이랑 놀다가도 질문 오면 잠깐만 답해주고. 오히려 애보다는 얘가 시험이 우선이니까 방에 들어가서 막 영상 찍어서 보내주고 근데 그렇게 해도 이제 안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사실 네. 운동이라는 게 그러고 안 되면 어찌됐건 코치였던 그런 진심과 열정을 조금은 고마워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바라면 안 되지만 왜냐면 그들도 어찌됐건 뭐 돈 내고 배운 거니까 근데 딴 데 어쨌든- 가서 다른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딴 데 가서 이제 거기도 가도 별거 없더라 막 약간 이래버리는 게 이제 제 귀에 들어오면 어쨌든 자기가 네. 안 돼서 실패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코치들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가르쳐주고 잘 되면 너무 기쁘고 그렇죠. 이 친구가 고마워 안 해도 그냥 내 자존심이야. 와 내가 그래도 한 명 살렸다. 내 스스로 뿌듯하면 돼. 그렇죠. 근데 못한 친구들도 사실은 대다수는 코치님은 정말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부족했고 기간이 짧았고 다음에 또 가게 된다면 저는 코치님한테 가겠습니다. 이런 대답들이 많이 오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소수가 이제 그러는 건데 그쵸. 근데 그런 소수가 던진 돌이 사실 큰 거 아시죠? 빵 파장 크죠? 그게 마음에 좀 남죠. 네, 그러면은 다수가 다 오르지만 그 한 명이 그걸로 인해서 저는 약간 다수도 다 못 가르치는 것처럼 막 이제 이런 어떤 언론 플레이가 되는 거죠. 학원이 경찰, 그다음에 소방, 경찰, 소방, 뭐 일반인 분들도 필요에 의해서는 뭐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 재활문이 오면 1대1로도 좀 하고 있는데 그 비중은 거의 이제 수험생들이죠. 수험생들. 네. 최대 입시. 최대 입시는 안 하고 있어요. 최대 입시도 이제 문의는 와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클래스는 없지만 이제 제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 문의가 오면 그러면 이제 원포인트 레슨식으로는 조금 해주고 그리고 이제 최대 입시 학원은 또 이제 제 지인들이 하는데 좀 이렇게 연계를 해주죠. 그래서 클래스가 있는 데를 가는 게 좋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경찰, 소방을 집중적으로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모르니까 궁금한 게 경찰이랑 소방이랑 그 입시할 때 그 체력 그 기준이 달라요? 뭐가 어디가 더 힘들다? 이제 소방분들은 이제 악력, 배근력,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좌전굴 앞으로 쫙 늘리는 거, 왕복으로 달리기, 20m 왕복으로 달리기를 달리기. 점점 빨라지면서 빌드업 형식으로 하는 게 있고 네. 경찰분들은 이제 악력,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좀 다르네요. 좀 종목이 달라요. 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소방 체력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게 어떤 파워 요소라든가 가동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좀 지구력적인 같이 부분 이런 게 조금 더 소방이
소방이 메카닉이 복잡해서 두루두루 다 잘할 수 있는 몸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소방 체력이고, 근데 이제 경찰 체력은 조금 가동성이 부족하고 해도 다 커버가 좀 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다르다는 얘기죠. 다르다는 얘기. 그럼 경찰 그 1000m는 몇 분이? 1000m는 남자 기준으로 3분 50초 언더 해야 되고, 3분 50초. 네, 여자 기준으로 4분 50초 언더. 네, 그래서 사실 여자 기준 4분 50초 언더는 이제 좀 러닝 하시는 분들이면 여자분들에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렇죠. 예. 어찌됐건 이제 수험생분들은 러닝을 안 하다가도 이제 경찰 되려고 또 몸을 만드는 친구들이니까 처음엔 어려워하는데, 그쵸, 충분히 처음에는 어렵죠. 충분히 1000m 종목은 다 만점까지 다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거죠. 들어보니까 그 소방 그 항목들은 전국 체력왕 선발대 그거 맞아요. 비슷한 그 거 약간 아니에요? 국민 체력백 그런 네, 거랑도 네, 좀 네. 비슷하고, 조금 더 체대 입시 쪽하고 좀 비슷해요, 소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대 입시 분들도 부모님들이 약간 유튜브 보시다가 제가 이제 그 잘하는 종목들 좀 올려놓는 거 보면 팁이 딱 보이니까 오시는 그쵸. 거죠. 예. 이게 사실 여러분, 엘리트들의 세계와 아마추어의 세계는 다릅니다. 세계관이. 엘리트 선수들은 그냥 엘리트 선수들로 존경하는 거야. 저는 그거예요. 지도함에 있어서는 엘리트라고 해서 잘 지도하는 건 아니다. 정말 지도밥만 먹은 사람이 더 잘 지도할 수도 있다. 왜? 결국 이 사람도 근거 기반으로 공부해서 다 가르치고 있는 거지, 그냥 뭐 사기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어쨌건 간에 모든 게 경험과 이론이 항상 맞아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특히 달리기 코치분들은 가르치는 경험이 워낙에 많이 쌓여 있잖아요. 네. 특히 요즘 네. 같은 경우는 선수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맞아요. 정말 취미 러너분들부터 시작해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무시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고, 그런 분들 맞아요. 중에서도 지금 내 수준에 뭔가 되게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코치님이 계시다면 나랑 너무 잘 맞는 그렇죠. 그런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달리기 맞아요. 연습해나가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도를 해보면요, 선수들이 더 가르치기 쉽습니다. 아마추어 분들도 가르치기 어려워요. 아까도 말했지만 애기처럼 가르쳐 드려야 돼요. 아마추어 분들 아무것도 모르고 온 사람들이야. 그렇죠. 달리기 이제 좀 해보고 싶은데요, 뭐부터 해야 돼요? 이러고 온 사람한테 선수 가르치듯이 가르치면 그냥 답이 안 나와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그리고 저는 사실 정말 초보부터 잘하는 분들까지 다 보고 있잖아요. 네, 좀 스펙트럼이 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도력에 있어서는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는데, 태초계보다도 달리긴 잘 가르칠 수는 있어. 이거 이제 어그로 괜히 끌었다. 선수분들을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선수분들 중에도 이제 선수 생활을 마치고 지도자 코스를 딱 밟아서 정말로 지도를 잘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리스펙하는 게 뭐예요? 자기 경험도 있어. 공부를 해서 이제 근거도 갖고 있어. 최신 트렌드까지도 연구하셔. 이러면 완벽해, 그런 분들은. 그렇죠. 근데 선수 때 잘했다고 나 이렇게 뛰었으니까 그냥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아마추어 분들을 가르칠 때는. 예를 들어서 선수 생활 굉장히 본인이 좀 잘했고 이런 분들은 아니 왜 이걸 못하나? 그런 경우 이렇게 있어요. 생각할 수 네. 있단 말이죠. 네,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몸도 너무 약하고 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지도를 더 잘해요. 그쵸. 나도 못했었거든. 나도 아팠던 시절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잘 헤아려 잘 주고, 알죠. 사실 생활치육 지도자들은 이 감성 소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분이 기록이 오르고 안 오르고를 떠나서 나한테 배움으로써 즐거워져야 돼. 삶이 윤택해져야 돼. 근데 기록 올린다고 막 맨날 아파, 이 사람이. 삶이 윤택해지는 게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 아마추어 분들은 달리기를 통해서 활력이 생겨야 돼요. 저 오늘 아침부터 이제 수업하고 왔지만 활력 있잖아. 막 이렇게. 저 요새 잠을 4시간밖에 못 자거든요? 이 시즌에는? 3, 4시간? 바빠서. 네. 활력 있잖아. 달리기를 저 빡세게 안 하잖아요. 활력이 굉장합니다 지금. 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달리기만 하고 나서 막 이렇게 죽어있고 사무실 가서 와, 오늘 훈련 너무 빡세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도자는 그렇게 만들면 안 돼. 보강운동 같은 거 배우고 싶다고 코치를 물어봐도 저한테 오시기 먼 분들은 뭐 부산에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주변에 찾아가되 꼭 그 코치가 최소 러닝을 꾸준히는 하느냐를 보고 가라 그래요. 그래야 러닝하는 입장에서 그 러너분이 왔을 때 감성 소통과 함께 진짜 잘 알려줘. 안 그러면 그냥 운동시켜버린다고. 무조건 하체 강해야 돼요. 그렇죠. 종아리 강해야 돼요. 막 이래버려. 감성 소통이 없는 거지. 우리가 근데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어떤 의사나 이런 코치들은 AI를 이길 수 있다, 아직은. 정말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예. 맞습니다. 감성 소통. 감성 소통 중요하죠. 인스타 저도 되게 잘 보고 있는데 네. 몸 너무 좋으시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최근엔 저는 이제 몸 좋은 것도 부럽지만 이제 와이프분이랑 같이 뛰시고, 그렇죠, 네. 그거 뭐 너무 부럽고. 저도 와이프랑 뛰게 될진 몰랐는데 이게 확실히 동기부여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코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마라톤 하기 전부터도 뛰고 있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경찰 소방 분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어찌됐건 뛰어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1km 있고 왕복 오래 달리기 있고. 기본 덕목이니까. 그죠. 물론 만점 받지만 코치라면 만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뛰어주면서
으쌰으쌰 해주고 이런 리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를 좀 먹어도. 근데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던 차에 이제 뭐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좀 못했었어요. 한 5년 정도는 다쳤어요. 그러니까 러닝 때문에 다친 건 아니고 사고로 다쳤었는데 그 재활 기간이 좀 길었다 보니까 5년 정도를 좀 재활하면서 그땐 같이 못 뛰어주면서 이제 코치를 좀 영입해서 좀 같이 하다가 다시 제가 재활에 성공을 하고 이때 마라톤을 한번 같이 해볼까 하면서 이제 뛰다 보니까 갑자기 러닝 붐이 확 온 거죠. 맞물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도 제가 이제 꾸준히 하니까 처음에는 와이프도 그거 뭐 얼마나 할 거라고 자꾸 사대냐 장비 같은 걸. 네. 원래 와이프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러닝화 사기 쉽지 않죠. 네, 왜냐면 러닝화 또 이것저것 자꾸 사니까. 왜냐면 신발 찾는 게 장거리로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짧게 뛸 때는 아무거나 신어도 사실 됐는데 그쵸. 이게 장거리로 가니까 확실히 편하던 것도 뭐 20km 넘어가니까 막 발톱에 멍들고 막 이런 게 생겨서 아 이래서 마라톤이라는 게 신발도 정말 나한테 딱 맞는 거를 신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면서 스스로도 그러면서 더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약간 마라톤에 대해서. 러닝하고 마라톤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분도 요새 이제 러닝 붐이고 이제 본인도 인스타 보다 보니까 뭐 러닝 하는 게 많이 뜨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때? 풀코스 어떤 느낌이야? 막 이제 이거 물어보다 보니까 그러면 뛰어보자 하면서 제가 러닝을 그냥 바로 사줘 버렸어요. 알파 플라이 2를 그냥 핑크색으로 감성 딱 바로 최상급으로. 바로 최상급. 그렇게 해서 이제 9분 페이스부터 시킨 거죠. 같이 살살. 네. 살살. 가민하고 고글 최상급 러닝화를 딱. 네. 인스타에서 네. 보면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럽습니다. 저도 요새 좋아요. 와이프랑 뛰는 시간이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좋죠.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코치님이 어쨌든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가르치다 보면 어쨌든 이 학생들이 특히나 그냥 취미러너 달리기 코치님이 아니고 뭐 크루 달리기 맞아요. 코치님이 아니고 어떤 시기에 기록을 만들어내야 하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시다 보니 부상할 경험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이 학생들이 기록을 끌어올리면은 사실 부상이 오거나 어디가 통증이 올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최대한 관리를 조금 해주는 방법을 알려준달지. 그냥 평상시 수업 때 그런 부상이 안 오게끔 몸을 만들어주죠 일단. 보강 운동. 보강 운동. 네. 달리기라는 게 물론 달리기만 해도 빨라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D-Day가 있는 학생들은 약한 몸을 이 D-Day에 맞춰서 강화를 해야 되는데 얘를 달리기만 시키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저는 학원 수업에서 코어 위주 운동을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해요. 코어 위주 운동. 코어랑 가동성 운동을 강조를 많이 해서 저희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앞뒤의 스트레칭이나 이런 동작이 다 요가 동작에서 가져와서 제가 다 했을 때 수험생들의 약간 이 굽은 등이라든가 이 굽어있는 고관절, 약해진 둥근 햄스트링 이런 걸 활성화를 해주고 수업 시간에도 하는 것들이 그런 걸 좀 발에서부터 발가락 기능에서부터 발바닥 내재근이라든가 발목의 탄성 그게 이제 둔근까지 연결되게 그다음에 크로스 체인이라든가 이런 거가 활성화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평상시 시즌이 아닐 때는 2주마다 한 번씩 주말에 육상 훈련을 해요. 요번 주처럼. 그러면 이제 요럴 때는 포인트 훈련을 조금씩 해주는 거죠. 처음부터 세게 나가는 건 아니고 짧게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만점 페이스가 아니고 조금 만점 페이스 아닌 페이스부터 그러고 이제 왔을 때 아프다 그러면 부상까지는 아니고 약간 돔스가 온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평일에 관리해주고 마사지 테크닉 알려주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든가 보강 운동 또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관리해주는 거죠. 결국에는 코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발목 부상도 이런 데가 약하면 오는 거거든요. 서스펜션에서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발목에서 다 받아버리는 거거든. 맞아요. 고관절 기능이 안 좋으니까 아까처럼 종아리 킥을 차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고관절에서부터 이 자연스럽게 이 치칙폭폭 이 바퀴 굴러가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아마추어 분들일수록 그런 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롤링도 일부러 과도하게 만들지 마라 이런 말들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처음부터 그걸 뭐 뒤꿈치를 당겨라 무릎을 과도하게 들어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처음엔 편안하게 달리는 방법만 알려드리면 된다. 그래서 저는 수험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힘 빼고 편안하게 뛰어봐 그냥. 너무 와다다다 뛰지 마라. 그래서 그 편안함부터 가르쳐요. 편안함이 몸에 익으면 그때부터 스피드를 조금씩 가져가지고 거리를 늘려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상적이죠. 그게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잘 안 다쳐요 사실. 이게 부상 관리죠. 그렇죠. 부상 관리. 안 다치게 해주는 거.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다쳤을 때는 이제 재활해주고 그렇죠. 케어해주고. 생각보다 너무 체계적으로 하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제 몸만 믿고 제 몸을 많이 부셔봤어갖고. 잘 아무튼 있어요. 뭐 앞으로 계속 뭐 임찬 코치님은 계속 잘 또 이렇게 소통 활동해주시면. 네, 저도 이게 소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의학적인 또 자문도. 뭐 얼마든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가세요. 아, 네. 아까 가면 되는 건가요? 아, 이런 거구나, 그냥. 이제 할만하고 가면 되는 거구나. 네. 저 어찌됐건 제가 네네. 여기 다 자막 넣어주세요. 네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인스타도 하고 있고, 뭐, 보실 분들은 보시면서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추어 분들이 좋아하세요. 왜냐면 제 거 영상 보고, 뭐, 도움 많이 됐다 하시니까. 대신 뭐 반박하실 분은 본인 인스타에다 반박하시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